흔히 말하는 이제 몰카, 몰카에 대해 얘기하려고 그래요. 몰카 사건. 근데 몰카라는 이제 단어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대요. 네. 이게 원래 이제 몰래 카메라라는 이경규가 간다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예능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라서 그걸로 저질러지는 범죄를 그냥 몰카 범죄라고 하면은 가벼워 보이죠. 좀 가벼워 장난스러운? 보이는 네. 장난일 수도 있다는 정확한 법률 용어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근데 이걸 너무 기니까 불법 촬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 MOLKA라고 나와요. MOLKA. 우리식 표현 그냥 몰카.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가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흔한 건 아니어서 소개가 돼 있어요. 특히 사우스 코리아에서 기승을 부리는 범죄고 한국 사회는 그 대단히 디지털화된 사회라서 그런 것 같고 주로 피해자들은 다 여성이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여혐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많다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불명예스럽고 그렇죠. 그렇네요. 언제 어느 사건 때문에 이렇게 좀 커진 걸까요? 가장 널리 사람들한테 이 사건이 회자된 것은 2015년이래요. 2015년에 이제 모 워터파크에서 그 이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네. 여자 탈의실에서 누군가가 9분 40초 가량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유출이 됐어요. 그 동영상이. 국내 한 워터파크에서 찍힌 걸로 보이는 여성 샤워실 몰카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분가량의 이 동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최근 해외와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그 불특정 다수 200명 가까운 여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요. 도대체 이게 범인이 누군지 잡아야 되는데 범인이 잡히게 되는 과정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해가지고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용의자를 해당 동영상 안에서 포착했습니다. 몰카를 찍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실수로 촬영했다는 겁니다. 거울에 비치면 카메라맨이 카메라 뒷모습이 찍히잖아요. 옆에서 남들 찍다가 자기 얼굴이 잠깐 비쳐버린 거죠. 그러나 해당 영상의 촬영 시점이 이미 1년 가까이 된 만큼 CCTV 등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이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충격도 받았고 어느 날 그 사건이 있은 후 전남 곡성에 이제 최 씨라는 사람이 경찰에 연락을 해서 자신이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집안에서 있는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 딸이 최근에 있었던 그 불법 촬영 사건의 범인인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혼을 냈다는 거예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자가 자신의 딸인 것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딸의 범행을 털어놓은 겁니다. 여성이 범인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했더니 촬영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이제 강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제안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걸 촬영을 해서 200만 원 받고 팔았다는데 강 씨는 나중에 징역 3년 그 6개월 이제 지금 받았고 최 씨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그 프라이버시가 엄청나게 침해를 당한 정신적 피해도 굉장한 것이고요. 이때 이 사건이 이제 워낙 불특정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촬영이 된 사건이라 굉장히 사회에 큰 이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근데 사실 이 불법 촬영 이 문제는 처음 사람들이 이런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는 더 옛날이라고 하던데 신촌의 그레이스 백화점 기억하세요 혹시? 그레이스 백화점은 기억하죠. 왜냐면 미팅하거나 이렇게 하면 만날 때 신촌의 가장 아이콘적인 그렇죠. 건물이죠. 한 신촌에서 사실 그 당시에 가장 그 중요한 스팟이었고 유명한 백화점이었죠. 근데 그 백화점에서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는데 백화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그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은 그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던 사실이 밝혀져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층 의류 매장의 여자 화장실. 지름 3mm 정도의 렌즈가 달린 이 카메라가 정화조 바로 위에 있는 천정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는 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여성 고객들의 움직임을 샅샅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꾸 그 화장실에서 뭔가 자꾸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게 일어나서 자기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설치했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화장실을 누가 촬영하나요? 진짜. 그리고서 그걸 그 화면을 방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화점 직원들은 이 카메라를 통해 백화점 지하 1층 방제실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모니터를 통해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화장실에 비닐봉지를 집어넣어 변기를 고장낸 사람을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직원 근무자를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20여일 동안 도저히 관찰이 안 돼서 다소 이제 무리수를 좀 둔 겁니다만은. 그레이스 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여기에도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너무 쇼킹한 사건이라 이제 한동안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게 회자가 되면서 저기는 가지 말자 막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웃기는 거는 제형 법정주의. 이게 당시에 이제 불법 촬영이라는 것이 죄가 아니었다고. 그런 게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법이 없던 거라서 실제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한 명도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걸 금지하는 법이 있고 처벌한 법이 있어야 그 이후에 행한 그 행위만 처벌되는 거지. 그 당시에 처벌할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재형법정주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범죄라고 생각을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술이나 발전함에 따라서 법이 계속 추가되는 거죠. 실제로는 훨씬 더 작은 걸로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국의 30개 모텔에 42개 객실에다가 비밀리에 설치를 한 다음에 인터넷 송출 장비까지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 투숙객들의 모습을 미국의 서버로 보낸 다음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숙박업소 수십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카메라가 아무도 없는 침대를 비춥니다. 투숙객이 들어와도 촬영은 계속됐고 영상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중계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회원 모집을 해서 한 4,000명 가까운 일반 회원을 모집했고 그 가운데 100명은 유료 회원이었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1,600명 가량이 피해자. 그때 거기 설치됐던 카메라의 렌즈가 0.1cm 그러니까 1mm죠. 1mm면 그 웬만해서는 보기 힘들어요. 맞은편 벽의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숨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분해해보니 1mm짜리 렌즈를 장착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TV 수신기 틈새와 스위치 단자처럼 생긴 곳에도 작은 구멍을 내고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간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습이 거기 찍혔는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점점 기술력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찍을 수 있게 되고 불법 촬영 관련된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한 400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2018년을 보면은 불과 5년 만에 이게 6배로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것이 이 범죄의 또 다른 측면 가운데 하나가 가까이 자기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심지어 이제 공영방송에서 그 또 여자 화장실에 이제 카메라가 설치가 됐는데 그 설치한 사람이 그 공채로 그 임용이 됐던 연예인이 그 설치를 해서 크게 이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는데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몰래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오늘 새벽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출연진과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 PD와 작가 등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애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에서 촬영된 그 불법 촬영물이 범죄의 무려 44%. 그러니까요. 반에 가까운 숫자였고, 그다음에 그냥 지인 관계,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가 거의 80%. 옛날에 뭐 웹하드 거기에 그렇게 불법 영상이 올라오는 걸 많이 묵인하면서 오히려 웹사이트에 많은 돈을 번 적이 있었고 그 사이트가 동시에 디지털 장의사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주고 약주는 거죠.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 5만 2천여 건을 유포하고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이 유포를 방조한 영상물에는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도 100여 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디지털 장의 업체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는 해당 영상물이 버젓이 유통된 것입니다. 그런 운영 주체는 나는 플랫폼만 깔았지 거기에 직접 올린 사람은 개개인이니까 나는 책임 없어 이런 입장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점점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뭐 불법 촬영의 피해자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뭐 수치심을 느끼고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사실 현실적인 그 피해 범위가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인데 그동안 불법 촬영을 해왔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랑 직장 생활 계속 하던 뭐 그 공영방송도 그랬지만 그러면 아무도 못 믿어요. 내 직장 동료가 그런 짓을 해왔다, 나를 대상으로 아무도 못 믿고 지하철역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당분간 지하철을 타기 힘들죠. 근데 출퇴근 이런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생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죠. 또 두려운 건 뭐냐면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피의자가. 맞아요. 그러면 그 지하철역에서 또 마주칠 수가 있다는 그 공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하철역에 못 가요. 그럼 결국 피해자가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럼 또 비용이 발생하고 불편하고. 그걸 다 피해자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피해자가 감당해야 돼.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제 통계 중에 지인, 연인 관계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연인, 지인이 이런 나의 어떤 모습을 그동안 올렸다. 불법 촬영한 거를 유포를 했다. 그럼 그때 수치심이 느껴질 것 같으세요? 그걸 보면, 그걸 알게 되면? 배신감. 분노, 배신감, 공포, 분노, 공포. 때로 이제 목숨을 끊으시는 이제 분들이 나오는 것도 아마 무력감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할 수가 없다. 일단 퍼져나간 거를. 보는 행위가 촬영을 당한 사람한테 얼마나 이것이 참혹한 일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근본적인 답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가장 밀접한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이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이 손쉽게 그 음란물을 대규모로 볼 수 있던 시기는 없었어요. 음란물 영상에 대한 우리 어떤 감각을 많이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지금 따라가기가 힘들죠, 사실 사회가. 이게 인터넷에 어두우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최근에 큰 문제가 됐던 이제 웰컴 투 비디오 같이 포르노를 보고 싶은데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인가? 손정우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그 다크웹 중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전 세계에서 몇 년 동안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충남 당진의 24살의 손정우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손정우가 영장 N번방 사태가 터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동 성착취물이 뭔지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래서 1년 6개월을 받고 외국 같으면 정말 개가 웃을 일이거든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18개월 산다는 거는. 그래서 외국에서 손정우를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소환 요청을 했는데 결국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네, 기각했죠. 그래서 보낼 수 없다. 결국은 지금 출소해서 살고 있죠. 어떻게 1년 반 진짜 그거 밖에 안 성향 나오죠? 정말 납득이 저도 안 가더라고요. 왜 손정우가 그때 1년 6개밖에 안 받았나라고 하면 네. 전과가 없는데 초범인데 실형을 하는 거 자체가 법원에서는 되게 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손정우가 직접 아동 성착취물을 아동을 활용해서 촬영했다면 그건 훨씬 더 중하게 처벌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그냥 서비스만 해줬다고 생각했던 걸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그 인식이 좀 낮았던 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형이 1년 6개월밖에 안 나왔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그게 미국으로 갔으면은 형량이 엄청났을 거라고. 엄청났겠죠. 네. 그렇죠. 거기는 뭐 80몇 년, 100년 뭐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그거를 저쪽에서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를 하려면 요청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면 요건이 우리나라가 그거를 재판을 하지 않고 있어야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미국에서는 9개의 범죄를 손정우한테 했는데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and the unsealing of the U.S. indictment against its administrator, Jong-woo Son. 그 중에 6번까지는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광고, 판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다 처벌한 거예요. 형량은 너무 낮지만.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자금 세탁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미국에. 그 죄 때문에 우리한테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손정우 부친이 우리도 이걸 수사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딱 해버리면 또 겹치니까. 예, 겹치니까 이제 범죄 인도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자기 아들을 고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사를 다 해서 기소까지를 해야만 범죄 인도 청구가 요건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인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제 그때 법원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뭐 몇 가지 이유로 이거는 기각을 했죠.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목적이 범죄 예방과 억제라 하더라도 거기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야 억제가 되고 예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벌도 중요한데 손정우도 그렇지만 거기 유료 회원 4,000명이라는 사람들 사실은 같은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수요가 있으니까 뭐 또 이런 공급이 있고 이윤이 창출되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 그거를 클릭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클릭하는지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 안 해요. 클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본다고 생각해요. 아동이 성착취를 당하는 그 고통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보고 즐기는 어떤 대상 정도로만 그래서 이 수요자들 변명이 보통 호기심에 클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클릭으로 인해서 그 호기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 엄청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계몽과 처벌이 엄청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크웹이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 익명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명성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인터넷 성착취물의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익명성의 반대인 본인들의 신상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한번 노출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공포 때문인데 그러니까 같은 거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범죄자들도 가장 자신의 익명성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다크웹으로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료 회원만 4,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익명성, 일탈행위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게 산업이에요. 돈을 버는. 그 손정우가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한 그 산업.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똑같이 가상화폐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익명성에 기댄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의 가장 어두운 면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익명성을 띌 때여서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주는 게 저 다크웹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또 새롭게 파생되는 범죄의 양태가 너무나 많아서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저도 성에 관련된 그렇죠. 범죄가 제일 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그건 피해자한테 살인이거든요. 지울 수 없는 주원 글씨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남기는 거예요.